네, 안녕하세요. 홍세령입니다. 어, 오늘 수업은 동소체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이제 지난 수업에서는 지구상의 생명체 기원에 대해서 이제 다루면서 수업 뒤쪽 부분에 물질의 성질에 있어서 원자의 배열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자 배열에 의해서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 동소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동소체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동소체라고 하는 것은 한 종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원자의 배열 상태라든지 결합 방법이 서로 달라서 서로 이제 다른 성질의 물질로 존재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동소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동소체 종류들 중에서 어, 그 다이아몬드 그리고 흑연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다이아몬드 흑연은 탄소라고 하는 원자로만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 다이아몬드에서 이제 정사면체의 중심 에 위치한 탄소 원자는 이제 서로 다른 네 개의 탄소 원자와 결합을 하면서 그물 구조 형태를 띠고 있고요. 흑연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원자는 정육각형의 널빤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층층이 이렇게 켜켜이 쌓은 형태의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소개하는 이제 다이아몬드 흑연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소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구조가 서로 달라서 하나는 이제 다이아몬드, 하나는 흑연 이렇게 다른 이제 성질의 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탄소 동소체라고 하는데요. 동소체 종류들은 이제 몇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동소체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언급되어지는, 그, 그 종류가 이제 탄소 동소체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탄소 동소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소체 종류들로는 몇 종류가 있는데요.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원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카본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카본 동소체, 탄소 동소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율표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간간히 보여드린 테이블입니다. 카본의 위치는 여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박스 처리했습니다. 원자 번호 6번으로 원소 그 주기율표상에서는 6번째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 열에서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그 순서를 보면 4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4번째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는 최외곽의 전자를 4개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 그 화면에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 천연 물질 중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여기 화면에 사진에서처럼 다이아몬드가 천연 물질 중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잠깐 다음 페이지 먼저 잠깐 보시면 시기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1772년에 라부아지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화학자가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실험 대상으로 삼고 그 당시 다이아몬드에다가 큰 돋보기를 사용해서 햇빛을 모으고 이 다이아몬드를 태우는 실험을 그 당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흑연과 이 다이아몬드의 구성 성분이 탄소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 라부아지에가
냈죠. 그리고 지금의 카본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이제 목탄에서 유래가 됐는데, 라부아제가 이제 그 당시 실험을 통해서 이 이름을 또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자, 잠깐 카본의 전자 배치를 조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카본 탄소는 주기표상에서 그러니까 왼쪽 세로 열에서 네 번째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자 모델에다가 카본이 가지고 있는 전자들을 이렇게 배치시켜 보면 첫 번째 궤도에 2개, 그리고 두 번째 궤도에는 이렇게 4개의 전자를 이렇게 배치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밸런스 일렉트론이 4개가 되는데요. 루이스의 전자 점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동서남북 4군데에다가 점으로 전자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래 이렇게 박스는 카본이 가지고 있는 총 일렉트론 전자 개수를 오비탈, s오비탈, 그 다음에 그 이주기에 존재하는 s오비탈, p오비탈 각각에다가 전자를 이렇게 배치시켜 놓은 그림인데요. 요 오비탈에 배치시킨 요 개념이 고등학교 때 그 과정에 나오긴 한데 학교마다 교육 과정이 달라서 배운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배우지 않고 조금 낯선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배운 친구들은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고, 잘 배우지 않는 친구들도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요 왼쪽에 원자 모델에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것은 이제 카본이 가지고 있는 총 6개의 일렉트론을 이렇게 보호 모델에다가 원자 모델에다가 이렇게 배치시켜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점으로 표현한 거는 밸런스 일렉트론을 이렇게 점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아래쪽 요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오비탈에다가 카본이 가지고 있는 총 6개의 전자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s 오비탈에는 2개의 전자가 이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존재하는데 1s에 서로 방향을 달리해서 전자가 한 쌍 이렇게 채워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궤도에는 이렇게 4개의 전자가 존재하는데 ES의 2개가 먼저 채워지고 나머지 2개는 p 오비탈 궤도에 하나씩 먼저 같은 방향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에너지가 낮은 쪽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채워지게 됐죠. 이거를 이제 한 줄로 전자 배치를 표현하면 1s2, es2, ep2 이렇게 전자 배치가 구성이 되어집니다. 카본 같은 경우.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카본은 맨 바깥에 밸런스 일렉트론이 4개 존재한다 라는 부분은 조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카본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게 결합손이 그러니까 밸런스 일렉트론을 4개, 최애각의 전자를 4개 갖고 있기 때문에 결합손이 이렇게 4개 이렇게 존재하고요. 결합 상태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다른 원자와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보시면 이런 사슬 모양 또는 가지 모양으로 또는 아래쪽에 고리 모양으로 마치 벤젠보리 같이,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더블 본드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 이런 이제 다양한 형태의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탄소는 결합하는 형태 때문에 이제 다양한 특성을 보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카본 동소체라고 하면 처음에 다이아몬드 흑연을 먼저 들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본 동소체, 대표적인 카본 동소체, 다이아몬드 흑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부터 볼게요. 다이아몬드는 여기 잠깐 보시면 탄소 원자가 이웃하는 4개의 원자와 공유결합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3차원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단단한 구조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흑연은 육각형의 판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구조, 즉 판과 판 사이 약한 힘, 반대를 발수의 힘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 내용은 요 뒷페이지에 그림과 함께 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심 그 카본을 기준으로 해서 4군데에서 결합을, 다른 그 카본하고 이렇게 4군데에서 결합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트워크, 단단한 구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방으로 4군데에서 결합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흑연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하고는 다르게 판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층 한 층 이렇게 켜켜이, 그리고 이제 한 층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3군데에서 결합되어 있는 모양새로 이런 이제 정육각형 모양이 편편하게 이렇게 한 층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그리고 한 층과 한 층 사이는 여기 보시면 점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데르발스의 힘이라고 하는 아주 약한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흰색 종이에다가 연필심을 이제 꾹꾹 눌러서 종이에다가 이제 그 글씨를 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층과 층 사이가 약한 힘인 반데르발스의 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힘이 잘 끊어져서, 어떤 이제 강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잘 끊어져서 우리가 이제 종이에다가 글씨를 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배운 친구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 약한 힘으로 층과 층 사이가 결합되어 있다, 잘 끊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면에 다이아몬드는 단단한 구조, 강하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물리적 성질이 전혀 다르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흑연도 그렇고 동일하게 카본이라고 하는 동일한 원소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물리화학적 성질이 전혀 다른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다이아몬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 구조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심 카본을 기준으로 해서 4군데에서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다른 카본하고 결합되어진 위치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그 번호를 이렇게 표기했는데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 4번 위치. 그래서 총 4군데의 카본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는 형태입니다. 자, 밀도가 크고 서로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흑연은 아까도 봤듯이 가운데 카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3군데에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아까 카본 같은 경우는 결합에 참여하는 총 전자의 개수가 4개, 즉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라고 하는 것은 최외곽에 있는 밸런스 일렉트론을 말합니다. 카본은 밸런스 일렉트론이 즉 그러니까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4개의 전자가 결합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총 4군데에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 전자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한 반면 이 흑연 같은 경우는 3군데에서 결합을 하기 때문에 1개의 전자가 남습니다. 이 1개에 남아있는 전자 때문에 바로 흑연이 전기 전도성을 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하고 흑연의 차이점은 물론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도 다르지만 이렇게 전기 전도성을 흑연은 띠고 있고 또 다이아몬드는 뗄 수 없고 이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전기 전도성을 왜 띠느냐, 흑연 같은 경우는 왜 띠고 왜 전기 전도성을 갖고 다이아몬드는 갖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오비탈 개념에서 좀 적용시켜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파란 글씨 잠깐 보시면 여기는 이제 sp3 혼성 오비탈에 대한 개념, 그리고 아래쪽은 sp2 혼성 오비탈 개념 쪽입니다. 즉 다이아몬드의 결합 상태는 sp3 혼성 오비탈 이렇게 결합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흑연 같은 경우는 sp2 혼성 오비탈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즉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카본 밸런스 일렉트론이 총 4개이잖아요. 그래서 4개의 전자를 오비탈 상에 이렇게 배치시켜 놓으면 ES에 2개가 채워지고요. 그 다음에 p-오비탈에 이렇게 각각 하나씩 채워집니다. 물론 이제 s-오비탈하고 p-오비탈의 에너지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에 p-오비탈을 위쪽에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결합에 참여하기 위해서 중간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들뜬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다른 원자하고 결합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ES에 있던 전자 하나가 에너지 레벨이 높은 p-오비탈로 가게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자가 하나 p-오비탈에 채워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들뜬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빨간색 오른쪽 보시면 sp3 혼성 오비탈로 이렇게 변화되어집니다. sp3 혼성 오비탈 쪽에 보시면 기존의 s 오비탈보다는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고 기존의 p-오비탈보다는 에너지 레벨이 낮은 그런 상태로 에너지 준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sp3 혼성 오비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sp3 혼성 오비탈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다른 이제 원자, 카본 원자하고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요 궤도 방 하나에는 총 2개의 전자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데 다른 원자의 밸런스 일렉트론 4개가 이렇게 하나씩 와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sp3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요 sp3 요게 이 위쪽에 해당하는 경우가 바로 다이아몬드의 결합 상태를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흑연의 결합 상태를 설명하는 경우가 바로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바닥 상태에서부터 보면 카본의 이제 기본적인 전자 배치. 그래서 ES에 2개, PO비타, EP에 각각 하나. 이렇게 하나씩. 그 다음에 얘도 다른 이제 카본하고 결합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들뜨게 되죠. 마찬가지 여기에 있던 하나가 PO비탈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들뜬 상태에. 그리고 얘도 근데 이제 sp3하고는 다르게 S가 올라가고 PO비탈 2개만 이렇게 같은 레벨로 그리고 PO비탈에 하나 있던 얘는 그냥 그대로 그래서 에너지 레벨이 조금 다른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합에 참여하는 애들은 이렇게 빨간색 얘네들만 결합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흑연에서 가운데 카본 그 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세 군데에서 그 결합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 그게 바로 여기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가 하나 존재하게 되는 그런 형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이 전자 때문에 전기 전도성을 흑연 같은 경우는 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요 그림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흑연의 sp2 혼성 오비탈을 이제 그림으로 오비탈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 놓은 것인데요. 여기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연두색 여기 바탕이 되는 것들이 이제 흑연의 판상 구조이죠. 땡글땡글한 얘네들이 카본 원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비탈 아령 모양의 오비탈 요게 이제 각각 이제 여기 잠깐 보시면 실질적으로 좀 진한 그 색으로 보라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실질적인 결합에 참여하는 오비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직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요 오비탈은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아까 혼자 남은 p 오비탈에 혼자 남은 전자의 오비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 p 오비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 여기 뭐 시그마 본드, 파이 본드 이제 이런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요. 시그마 본드는 실질적으로 결합에 참여하는 결합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 본드는 아까 실질적으로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가 여기 하나 또 이쪽에 당연히 하나가 있겠죠. 얘네들의 거리가 가까워서 일단 결합을 하는 상태처럼 그 느껴지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시그마 본드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결합은 아니지만 거리가 가까워서 이렇게 묶여져 있는 분위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성질은 유동성이 있어서 전자 유동성이 있어서 쉽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전기 전도성을 가질 수 있다. 얘네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흑연이 그 전기 전도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결합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전자 때문에 전자 유동성으로 전기 전도성을 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